그 사람 왜 나한텐 항상 친절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누구보다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어느 날 뒤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꼭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죠. 겉으로는 공손하고 따뜻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혹시 그 친절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니체의 철학, 특히 가면 심리를 통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친절을 쓴다고요. 충격적이지만 어쩌면 현실에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함께 답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칼을 숨기는 걸까?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진짜 자아와 사회적 자아 사이의 간극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진짜 자기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쓴다고 말했죠. 이 가면은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사회적 생존 전략이고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그는 특히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중적인 친절의 정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복수를 꿈꾸는 이 이중성. 그 안에 숨겨진 분노와 열등감은 결국 교묘하게 가려진 공격성으로 드러난다고 니체는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순응하고 따르지만 뒤에서는 비꼬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타인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면을 쓴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친절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그 이면에서 조종하거나 평가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가면이 너무 정교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모범적이며 정중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속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회의 시간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공감하던 동료가 돌아서선 그 아이디어를 비난하며 자기 공처럼 제안하는 경우, 혹은 늘 응하며 내 말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었던 경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칭찬 속 비판, 배려 속 조종처럼 우회적으로 감정을 전달하죠.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갈등을 유도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한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은 늘 중립적인 입장처럼 행동하죠. 니체는 이러한 가면의 인간을 진짜 자기를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를 숨기는 자는 결국 타인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런 파괴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평온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가면 뒤에 친절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 감정과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행동보다 맥락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타이밍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변하는지를 관찰해보세요. 진짜 친절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면은 특정 상황에서만 등장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땐 회피하지만 당신이 인정받을 땐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심보다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사람과 대화하고 난 뒤에 괜히 찜찜하거나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무의식의 경고입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 몸이 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땐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기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셋째, 나 또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갈등을 피하려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있진 않나요? 혹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진 않나요? 니체가 말하듯 진짜 초인은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자입니다.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얼굴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거짓을 통해 타인을 다스리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위선과 친절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오가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요. 친절은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면 결국 그 친절은 무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면을 알아채기 위해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친절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면의 인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은 결국 드러납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가면부터 벗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관찰입니다. 남의 얼굴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얼굴을요. 나는 지금 이 말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혹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입 밖으로 내는 걸까? 이 질문을 순간순간 던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숨어있던 가면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지키되 투명한 벽처럼 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곧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시선에 반응하지 않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는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명한 벽은 막지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너를 판단하지 않아. 이런 태도는 조용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니체는 자기 확립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진짜 나를 다시 세우는 것. 누군가의 칭찬과 비난, 호의와 질투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기반. 이것은 단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선택한 것들로 일상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내 감정을 솔직히 느끼고 다듬는 시간들. 그것들이 곧 자기 확립의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용기입니다. 내 안에도 뒤에서 칼을 쥐는 충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 역시 누군가를 질투하고 속으로 깎아내리고 때로는 가면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 이걸 외면하는 한 나는 절대 가면을 벗을 수 없습니다. 가면은 단지 타인을 향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기 위해 쓸 때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이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진짜 관계, 진짜 대화,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장 많이 웃었던 순간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만든 표정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늘 무표정한 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친절하게 웃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면은 꼭 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가면을 씁니다. 왜냐면 그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나는 점점 멀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대, 타인의 시선, 내 안의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투쟁의 선언이에요. 오늘 하루 가면을 벗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쓰는 대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불편하더라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초인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언제나 웃는 사람에게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일 수 있다고. 그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 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등을 돌립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오랫동안 외면한 결과입니다. 진짜 위험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억눌림이 나도 몰랐던 나로 나타나는 데 있어요. 니체는 이걸 의지의 왜곡이라 불렀습니다. 남에게 향해야 할 분노가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의와 침묵 대신 솔직하고 명확한 표현을 선택하는 연습. 불편한 대화, 어색한 고백, 솔직한 거절을 훈련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얼굴을 위해 웃고 있나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